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비협조적인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제 다 내년 5월이면 이제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그 서산에 지는 해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래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현 한국 정부가 원하는 쪽으로 해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회방꾼처럼 행동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그리고 미국의 이제 외교 정책은 또 대통령이 주로 하지만은 의회도 이제 그 간섭을 하죠. 의회도 문재인 정부 노력에 자꾸 이렇게 그 어깃장을 놓고 있다. 미국이 우리랑 동맹국인데 왜 그럴까? 뭐 이런 그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 그 국제정치의 원칙 또 미국의 원칙을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미국은 백악관의 주인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외교 정책이 변하지 않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국내 정치는 많이 변해요. 국내 정치 가지고 왈가왈부가 심한데 외교 정책은 그다지 변하지 않는다. 물론 스타일이 달라질 수 있어요. 스타일이 달라질 수 있지만은 그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그 미국 외교의 그 본질이 달라지진 않는다라는 그 원칙 하나를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뭐 미국 정치 준비하다 보니까 황당한 그 봤는데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펜실베니아 대학의 수영 선수입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영어 보지 않고 이 사람 얼굴 보면 얘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정말 황당하게 뭐 남자치고서도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 녀석인데 이 친구가 이제 여자로 성전환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영 선수로 나갔는데 그냥 뭐 기록을 파죽지세로 깨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그 남자로서도 어마어마하게 체격이 좋은 친구가 여자 수영에 가서 끼면은 그래서 이거가 될 일이냐 해가지고 폭스뉴스에서 그 뭐 토론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사람은 그 크리스티 노엠이라는 사우스다코다주 주지사입니다. 여자 주지사인데 이 사람은 정말 이 차세대 미국의 그 대표적인 정치가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 사우스다코다주가 미국 50개 중에서 유일하게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왔던 주입니다. 뭐 우리가 그 나라로서는 스웨덴이 그렇다고 그러죠. 한 번도 럭다운하지 않고 뭐 주사 맞으라고 그러지 않고 뭐 이랬는데 이 주가 다른 주에 비해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고생한 사람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대표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그 모범으로 삼고 있는 그런 주의 주지사인데 이 사람이 사우스다코다주는 그 성전환한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된 그 친구들이 여자 운동에 끼는 거 못하게 하겠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원래 그 태어날 때 다른데 체격이 다른데 그 중에서도 남자 중에서도 우락부락한 친구가 여자가 돼가지고 뭐 여자 레슬링 나가고 뭐 여자 마라톤 나가고 이게 되는지 근데 그것을 허용했다는 건 또 무슨 논리인지에 대해서 나는 좀 의심을 제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우스다코다 나중에 한번 놀러가 보세요. 거기 뭐 미국의 아주 작은 주입니다. 인구가 100만 명도 안 돼요. 저는 그 조지 워싱턴 대통령, 제퍼슨, 링컨 뭐 이런 사람들 그 얼굴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는 그 산에 한번 가서 보고서 참 그 장엄하다. 이게 자연을 이렇게 또 인공이 가해지니까 이렇게 그 자연이 더 멋있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봤는데, 하여간 뭐 그 큰바위 얼굴, 큰바위 그 대통령 상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뭐 미국 정치 얘기하는 김에 저는 정말 그 2021년의 미국 정치는 제가 미국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보고 있는 편인데 금년 같은 해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임기 시작한 지 1년도 안 되잖아요. 그죠? 1월 20일이니까. 지금 11개월 됐는데, 그 뉴스 뭐 이렇게 여론조사하는 거, 이 조사가 1년도 안 된 대통령한테 해야 될 조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든 re-election poll shows dismal 22% support.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번 대통령으로 나와야 되느냐 하는데, 나와야 된다가 22%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지금 부통령이 그 해리스죠. 그 사람은 다음번에 부통령으로 나오세요가 12%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시작하고서 1년도 안 됐는데 부통령이. 그런데 부통령 너 다음번에 또 나와 12%. 대통령 다음에 다시 출마하세요 22%. 그리고 또 이건 약간 다른 건데 다시 출마하지 마세요가 64%랍니다. 지금 1년 된 대통령한테 다음번에는 출마하지 마세요가 64%다. 이런 그 황당한 일이 미국 정치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미국에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12월 22일 날 그 워싱턴 익제미너라는 그 신문에 나온 그 여론조사 데이터인데, Who speaks for you? 누가 당신을 대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트럼프입니까? 바이든입니까? 여러분, 그 미국 대통령 말이죠. 대통령 관둔 다음에 신문에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누가 당신을 대변하는 정치가입니까? 해놓고 트럼프입니까? 바이든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트럼프입니다가 44%, 바이든입니다가 31%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작년 그 대통령 선거 안 되면 뭐 참 많이들 그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그 이게 선거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 트럼프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내용으로도 얘기를 했고, 뭐 그래서 그 바이든이 그 대통령 되기 어려울 거다라는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간 아무튼 지금 1년이 도무지 미국 정치사상 이렇게 헷갈리는 애는 처음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뭐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 44%, 31%라는 숫자가 나온 이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는 라스무센 리포트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 미국의 정품입니다. 그 권위를 자랑하는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취임 1년 후에 1년 채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당신을 대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 이름을 노선 물어보는 이런 그 이 조사를 다 하고 있다는 뭐 다른 내용도 있는데,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중에 약간 좀 특이한 게 미국 백인들의 절반이 트럼프를 지지한답니다. 흑인의 34%가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럼 지금 선거하면 트럼프가 이기는 겁니다. 흑인 지지율이 한 10% 미만입니다. 원래. 근데 33%의 흑인이 지지하고 백인이 절반 지지하면은 그러면 이기는 거죠. 그리고 소수민족인 라틴계 사람들도 그 어느 때보다도 공화당 지지가 높고, 이런 사실이 지금 현재 미국 정치다. 뭐 사진 나온 김에 호주 신문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사진이 나왔는데, 문스 리벨 인 A 하버사이드 선셋 해가지고, 그 호주 총리하고 뭐 문 대통령 가족하고 이렇게 4명이서 이렇게 뭐 셀카 가지고 사진 찍는 건데, 여기서 그 리벨 인이라는 단어가 조금 좀 그 황당한 단어입니다. 그 호주 신문에 리벨이라는 거를 우리나라 그 뭐 인터넷에 있는 사전 보면은 흥청망청 쓰다, 야단 법석, 허비하다, 축제의 소동, 흥청대는 자리, 그런 거 쓸 때 리벨이라고 합니다. 리벨인 그러면은 그냥 뭐 흥청망청 뭐 그런 나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 부부가 와서 그 하버사이드, 그러니까 바닷가죠. 여기 보니까 그 시드니의 그 유명한 그 음악당, 야외 음악당 그 맞은편, 오페라 하우스 거기 그 맞은편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즐기고 있다. 놀러 갔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것을 호주에서 놀러 와서 시드니 항의 그 석양을 즐기고 있다. 뭐 좋은 말로 하면 즐기고 있다. 뭐 이렇게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그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다 했는데, 그 의회가 이제 미국 의회도 이제 크리스마스 휴가를 가죠. 내년 초에 시작되는데, 그럼 이제 회기가 넘어가는 겁니다. 금년도에 한국에 관련된 뭐 무슨 이 안건들이 12개가 올라와 있었는데 단 한 건이 처리됐답니다. 단 한 건이 이산가족법, 그러니까 이산가족을 만나게 해야 된다. 그냥 뭐 선언이죠. 근데 그것도 예산 뭐 이런 것 중에서는 뒤로 밀리고, 그거 한 건이 처리가 됐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거는 한반도 평화법이라고 미국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 발의했던 그런 그 안건이 있는데, 뭐 지금 33명 정도가 그 안건을 지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관심을 안 가져줘서 그냥 넘어가게 생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제 오늘 나왔습니다. 예, 작년에도 12개의 안건이 상정됐는데, 그래도 2020년에는 4개가 통과됐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 개, 바로 그 뭐 이산가족 상봉법, 그게 한 개 통과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내년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그 제대로 내년에도 처리가 될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도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애타게 원하는 그 한반도 평화법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종전선언 포함 한반도 평화법, 이게 33명이 지지하는데, 오늘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그 일부러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33명 그 지지자 중에 공화당 의원이 한 명 있답니다. 그런데 나머지 32명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다 민주당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들. 뭐 그냥 진보적이라고 그러면 좋은 말이고, 가장 좌파적인 그 민주당 하원의원 32명이 지지를 하는데, 그런데 나머지 상원의원들이 너무나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 안건이 처리가 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참고로 하원의 정원은 435명입니다. 435명 중에서 33명이 이 안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행정부도 물론이거니와 그 미국 의회에서도 우리 한국 정부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시큰둥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 23일 날짜로 제가 본 뉴스인데, 미국 그 바이든 정부도 19년째 대북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이거는 그 뭐 공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인도적인 지원에 속하는 그런 것인데, 북한은 인신매매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그 돈을 지원해 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19년째 대북 지원 금지. 아까 제가 그 앞전에서 북한이 그 외부에서 계속 목을 조르고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그 거의 북한의 그 경제적인 운명도 끝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그 뭐 해당되는 그런 기사가 난 겁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말을 참 많이 멋있게 합니다. 대북 정책을 아주 프랙티컬하게, 실질적으로, 그리고 뭐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딱 하나 액팅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행동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목 조르는. 북한 목 조르기가 바이든 행정부가 유일하게 북한에서 하는 행동, 눈에 보이는 행동 그거 하나입니다. 언제까지 목을 조를까요? 북한이 나 살려줘, 핵 내놓게 할 때까지 목을 조를 겁니다. 트럼프는 그것을 좀 세게 했고, 바이든은 조용하게 하고,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 국회의원 중에 말이죠, 애드리안 스미스라는 네브라스카 하원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하원의원 한지 벌써 10여 년이 넘는 그래도 그 중진 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그 글을 하나 썼는데, 글을 쓴 거가 아주 재밌습니다. 이 사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 지금 불행하게도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침략 의도 앞에서 이리저리 말을 바꾸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저거 건드려서 갖고 가겠다라고 이제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중공의 대만 고립 시도에 대해서도 대단히 무능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 다음 얘기가 재밌어요. 한국에서의 일방적인 종전선언, 지금 한국이 종전선언 해달라고 일방적으로 하는데, 즉 의심할 바 없이 북한 정권에게 그 핵능력을 확장시키려는 만용을 줄 수 있는 그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한이 인볼든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 얘기로. 인볼든은 이제 막 간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핵폭탄 만들어도 되겠구나. 을 공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외교를 파탄내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더 용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제까지 나온 어떤 비판보다도 더 강력한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해주면은 북한만 유리하게 되는데, 북한은 간이 커져가지고 이런 거 해줬으니까 핵을 더 만들어가지고 이제 외교가 완전히 그 파탄나게 되는 이런 거를 바이든이 해주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것을 한번 그 고려를 해주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 자기 홈페이지도 나왔고 어떤 그 신문에 기고한 그 칼럼입니다. 이렇게 그 미국 하원조차도 그 이제 그 우리나라 현 정부가 원하는 바를 도와주지 않고 있는데, 제가 그 12월 22일자 더 힐이라는 잡지는 뭐 그냥 그 잡지 제목이 언덕이에요, 언덕. 우리가 캐피톨 힐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국회의사당에 있는 자리를 언덕이라고 부르는 거, 캐피톨 힐이라고 불러요.
캐피털 언덕이죠. 거기 그러니까 미국 국회의원들이 다 보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다 보는 이 잡지에 아주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이 결정타를 가한 그런 글이 하나 게재가 됐습니다. 뭐 지금 에드리안 스미스 의원이 쓴 것보다는 훨씬 더 막강한 비판적인 그런 논문인데 그 논문 뭐 일부를 읽어드리는 거로 오늘 미국이 한국 정부가 원하는 걸 참 안 들어주는구나라는 강의를 이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래요. South Korea isn't likely to sign a peace treaty. 한국은 평화조약 종전선언이죠. 종전선언에 사인할 가능성은 없다. Nor should it. 그리고 사인해도 안 된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요거 쓴 사람은 한국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사람입니다. 도널드 커크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 미래한국신문에도 이제 사설 많이 쓰고 오랫동안 한국 문제를 공부한 한국에 대해서 전문가죠. 이 분이 더 힐, 미국 상하 양원 의원들이 가장 즐겨보는 그 잡지에 이제 글을 썼습니다. 예, 첫 줄 한번 제가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The administration of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is doing everything possible to achieve the goal of getting signatures on a piece of paper affirming that the Korean War is over at last. 예, 이거 그냥 번역을 하면 문재인 정부는 한국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종이 조각에 사인을 받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 피스 오브 페이퍼 종이 조각에다가 사인해가지고 한국 전쟁은 드디어 끝났습니다. 요 사인 받아내려고 온 가지를 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많은 이제 분석가들이 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데 요 도널드 코크가 아주 재미있게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 그냥 나머지는 제가 한국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번역한 것을. 종전선언 추구의 문제는 이것이 오직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예, 다른 사람들은 그거 해서 뭐하냐?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라고들 얘기했죠. 최근까지. 근데 지금 에드리안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 그리고 도널드 커크라는 한국 전문가가 이거 해주면은 상황이 아주 나빠진다라고 지금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종전선언 추구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종전선언을 해주면은 오로지 그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제 얘기 나옵니다. 휴전, 지금은 아미스티스라고 그러죠. 휴전은 대단히 훌륭한 종전선언이었다. 휴전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훌륭한 종전선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강건하며 듀러블이라는 건 뭡니까? 오랫동안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오래 지속되었고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정전협정을 지금 읽어보면 말이죠. 그게 짧지가 않습니다. 별거가 다 돼 있어요. 정말 안전장치를 위해서는 최고의 문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갑자기 밑도 끝도 없는 종전선언으로 바꾸겠다고 지금 야단 법석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쓴 거예요. In a real sense, 현실적인 측면에서 the truth has been a great end of war agreement. 이 휴전선언은 정말로 위대한 종전 합의였다. 이건 아주 듀러블하고 long-standing, 아직까지 오랫동안 남아있고 and still in place,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문제는 말이죠. 북한에 대해서 지금 얘기 별로 안 하는데 북한은 언제 종전선언에 사인할까요? 이게 첫 번째가 미국이 제재를 풀어야 되고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해야 되는데 이게 어림이나 일입니까? 어림 반푼도 없는 얘기죠. 지금 종전선언의 가장 중요한 당사국은 물론 미국입니다. 미국이 안 해주면 헛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북한하고 이 전쟁을 끝내주는데 북한도 지금 별로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요약하자면 종전선언은 한국의 기본적인 방어장치를 해체시키는 것 이외에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한국이 방위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장치가 해체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결단코 아무런 보장도 해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하는 그 순간 한반도는 엄청나게 위험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역사적 동맹관계를
확실하게 무너뜨릴, 종전선언하면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확실하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오로지 북한에게만 이익이 되는 그 종전선언에 그다지 집착하는지 알기 어렵다. It is difficult to know. 다 알아요. 도널드 코크 정도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문재인 정부가 이게 확실하게 한국 안전장치 망가지고 한미 동맹관계 깨지고 오로지 북한한테만 이익되는 걸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 참 모르겠네. 모르긴 뭘 모릅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다 돼서 이제 사인한다고 칩시다. 누가 사인합니까? 누가? 거기서 이 종이 만들었어요. 이제 한국 전쟁 끝났습니다. 하는데 누가 사인을 해야 되는가? Who would be expected to sign on end of war agreement? 종전선언에 누가 가서 사인해야 되느냐? 총사령관? 미국 합참의장. 미국 합참의장인가? 북한군 총사령관, 한국군 합참의장, 중국군 합참의장에게 사인하면 되는가? 혹은 바이든이 와서 사인해요? 바이든?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 그 4명이 사인하면 되는 건가 이게? 휴전협정은 누가 사인했습니까? 유엔군 사령관하고 북한군 사령관하고 북한군 장군 한 사람, 미군 장군 한 사람, 그리고 중국 팽독회 그 5명 사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타 치자 누가 사인해야 되는 거니? 아주 구체적인 질문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이나 시진핑 그리고 본인 김정은이 모여서 사인하기를 원하겠죠. That prospect is totally ridiculous. 그 전망은 정말로 웃기는 거야. 완전히 웃기는 거야. 바보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That's not going to happen.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바이든이 오겠어요? 김정은이 하겠습니까? 시진핑이 그러면 문의 기대와는 달리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썼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시 북경에서가 아니고 판문점에 와서 이제 사인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장군들 다 와야 돼. 미군 대장 와야 되고 중국군 대장 와야 되고 북한은 대장이 아니라 이제 차수 원수가 오겠죠. 우리나라 합참의장 대장 이 사람들이 와서 사인하는 건가? 아니면은 그 외무부에서 하는 거 아니야? 미국 외무장관, 한국 외무장관, 북한 외교부장, 중국 왕이 이 사람이 와서 사인하는 건가? 여기서 이제 커크 씨가 이렇게 썼습니다. 각국 외무장관 혹은 장군들이 판문점에 모여서 사인할 가능성은 없다.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생각 안 하고 말이죠. 위에서 예상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상상하기란 어렵다.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문장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한국 전쟁을 끝납시다 그러면은 이 코리안 워인데 이게 우리한테 영어로는 코리안 워인데 북한한테도 코리안 워입니까? 북한한테는 민족 해방 전쟁입니다. 그 문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한반도에서 싸워진 이 전쟁, 그 이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문구도 못 만드는 얘기입니다. 우선 북한이 한국 및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아무것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저것 압박을 가할 수는 있을 것이겠지만 그는 종전선언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고 터무니없고 영어로 업서드라고 썼습니다. 종전선언 자체가 업서드한 거예요. 심각하게 고려하기에는. 그리고 deeply flawed, 본질적으로 이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이 논문이 이제 힐에 나갔습니다. 참 아주 깔끔하게 쓴 논문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잘 아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지금 이제 미국이 한국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미국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미국이 원하는 걸 해주랍니다. 미국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한국, 너 괜찮잖아. 힘도 좋잖아. 육군도 세고, 해군도 괜찮고, 중국 좀 막아줘. 같이 막자. 근데 거기는 다 발뺌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업소드하고, deeply flawed한
이런 종전선언을 해달라고 그러니 세상이 이것을 받아주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커크 씨가 아예 그냥 한국도 안 할 거다. 그리고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힐지에 올렸고, 미국 의회에서도 한국이 원하는 걸 지금 다 안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여간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는 계속 쉬지 않고 또 세상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